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무조건 암이 좋다. 이렇게 각각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뭐 과일이나 채소가 암 환자한테 나쁠 건 없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칼라. 칼라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희입니다. 이번에 제가 외국에 어떤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새로운 게 있는가 한번 탐방을 하느라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방법들이 많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서로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서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본이 하고 있는 게 좀 좋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암이라든지 이런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 국한해서만 하고 있고 일단 3차 병원에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클리닉, 암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개인 클리닉에서도 항암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암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뒤에서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치료하면서 통합학을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일본은 제가 보니까 항암도 하는 단순한 이 프로토콜 매뉴얼에 맞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을 환자 컨디션에 맞추고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이 아닌 환자한테 어떤 항암제가 잘 듣더라는 우리가 항생제 같은 경우에 배양을 해가지고 어떤 항생제가 잘 듣는가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듯이 항암제도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검사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하는 검사 기관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니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의외로 뭐 제가 거기를 가가지고서 보니까 우리는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간 병원이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면역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음식 습관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 여기고 이런 부분들을 치료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통합의학을 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을 아주 등한시한 건 아니지만 세분화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석 같은 것을 해서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본 걸로 보면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까지 우리만큼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결과에 보면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특히 면역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면역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래도 저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 일본에서 분석하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면역 치료를 해야 제대로 된 면역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그 간 병원들하고 조금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치료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자 이래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해보기로 이런 공감대를 만들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부분들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권장하는 과일이나 채소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무조건 암이 좋다. 이렇게 그 각각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뭐 과일이나 채소가 암 환자한테 나쁠 건 없죠. 첫째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과일 문제에 있어서는 단 과일을 먹을 때가 제일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과를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암 환자들이 사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과를 좋아하지만 과즙을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 껍질에 있는 여러 가지 피세틴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과를 먹게 되면 먹다 보면 줄기 같은 것이 이빨에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팩틴이라는 이게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좋은 거지 과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사과는 좋으니까 하루에 막 몇 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좋을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맛을 많이 내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이지만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포도당 대사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암세포 성장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즙이 많은 부분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 우리가 과일 먹을 때 단과일을 많이 먹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뭐 배, 그다음에 감, 그다음에 귤 이런 게 전부 달잖아요. 포도. 이런 단 부분들은 다 과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되게 과일에서 좋은 부분들은 되게 껍질에 채소류도 다 마찬가지지만 껍질에 사실은 우리가 몸에 필요한 파이토케미칼들은 다 있거든요. 그거는 이 파이토케미칼이 그 식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독이 적은 양으로 쓸 때 약이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먹었을 때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과일이 약으로 작용을 하지만 과즙이 약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야채들은 어때요? 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녹색 채소가 많으니까 녹색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어떤 과일이냐 어떤 채소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을 어떻게 재배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농약 같은 걸 많이 썼거나 또 제초제를 많이 썼거나 이럴 때는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웠을 때는 되게 이제 수정 같은 것도 우리가 호르몬 처리만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조성으로 해서 수정을 대체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체에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일을 많이 먹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재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즙을 제거한다든지 또 이제 그러고 난 후에 보면은 이제 그 과일마다 채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함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재발 상태인지 아니면 전이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포도씨에 들어있는 레스보라트로라든지 사과 껍질에 있는 피세틴이라든지 양파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이나 녹차에 있는 EGC나 이런 그런 파이토케미칼들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효과가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이렇게 만드는 VEGFR이라는 이런 유전자를 꺼버리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세포 자살을 시키도록 하는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세포 자살을 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특히 방금 제가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은 재발 전이 상태 특히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가 있는 암들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지금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과일이나 채소가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은 어떤 암에 좀 도움이 된다. 또 암 중에서도 재발 상태냐 전이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런 세세하게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맞춰서 쓰면은 과일이나 채소를 종류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어떤 있습니다. 과일이 항암 효과가 뛰어날까요? 그렇죠. 그 이제 특히 보면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칼라입니다. 칼라가 진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칼라가 바로 파이토케미칼 성분이거든. 그 성분이 파이토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칼라. 이게 어때요? 옅으면은 그 성분이 적겠죠. 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으려면 아주 진하게 붉은 거. 그 다음에 노란색도 아주 진하게 노란색. 보라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할 때, 칼라별로 할 때는 진한 칼라를 이렇게 선택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단 과일들은 제일 그 하는 게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같은 게 겉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만 딱 도려내고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곰팡이로 인해서 썩어서 보이지만 그 주변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과일, 이렇게 단 과일 먹을 때 이렇게 낙과라든지 돼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분 도려내고 먹는 건 괜찮지만 우리 암 환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아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겉에 많이 묻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잘해야죠.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딸기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하라고 그래요. 딸기는 홈이 많아요. 홈이 많아가지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식초라든지 이런 데 담궈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닦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식초나 뭐 우리 뜬물, 쌀뜨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먹는다든지 그런